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퇴사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나요? 물론 항상 하긴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퇴사에도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퇴사 준비 이렇게 하세요. 요즘 취준생 못지않게 퇴준생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늘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첫 직장 생활을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입사를 함과 동시에 퇴사 일정이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직을 해서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제 나름대로 이 퇴사 스케줄을 미리 생각을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생각한 그 일정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이나 저한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그 다음을 위해서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부단히도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끝이 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총 4곳의 회사를 다녔고 3번의 이직을 경험을 했어요. 이직 경험이 다양해질수록 저는 만족스러운 퇴사, 만족스러운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거든요. 퇴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당연 처음에는 되게 막막해요. 다음 이직은 잘할 수 있을까? 아 진짜 평생 직장 생활만이 답인 걸까? 내가 새로운 뭔가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런 고민 끝에 망설임 없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저는 이 내일배움 카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배움 카드 제도를 통해서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도 받았었고 취미로 즐기고 있는 베이킹 기초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이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히 알아보시고 퇴사 준비를 할 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꼭 이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계약직이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는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퇴사 일정에 대해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부분은 내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대부분 팀장님이실 텐데요. 팀장님한테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내 퇴사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통상적으로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따라주시는 게 좋고요. 퇴사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너무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동안 쌓인 불만, 내가 오늘 다 풀어내리 이런 마음으로 근무 기간 동안에 쌓인 불만을 한 번에 토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여러분 끝은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하면 끝이고요. 여러분 끝내는 마당에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남은 근무 기간 동안에 불편하고 어색하게 회사 생활을 연명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퇴사하고 나면 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불만은 그냥 좀 접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퇴사를 할 때도 꼭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퇴사한 회사로 다시 연락을 취하는 거는 다소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한 일이죠. 아직 재직 중일 때 미리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사실상 홈택스를 통해서 셀프 발급도 가능은 한데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 내역과 내가 납부한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쭉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미리 이 내용을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바로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하면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아니면 나는 이직할 계획이 없다, 창업이나 휴식을 할 계획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내가 셀프로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하니까 퇴사하기 전에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 명세서예요. 사실 급여에 대해서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영역이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이 급여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 급여 명세서는 쭉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받은 급여랑 급여 명세서 상에 신고된 금액이랑 일치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납부한 세금이랑 사대보험은 잘 납부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볼 때 필요하니까, 그동안 급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꼭 퇴사하기 전에 미리 이 서류를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꼭 해보세요. 세 번째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예요. 바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많이들 요청하는 서류인데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미리 이 서류들을 받으셔가지고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연락해가지고 별도로 이 서류를 받으려고 하면은 좀 번거롭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네 번째는 퇴직증명서입니다. 사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할 때 제출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국가 사업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서류는 퇴직 정산 내역, 퇴직금 정산서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에 다른 4가지 서류는 사실 다른 서류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셀프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깜빡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연락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퇴직 정산 내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말 상식이 통하는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미리 챙겨주는 내역서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권리니까 꼭 당당하게 인사팀, HR팀에 미리 연락해서 요청해서 확인을 꼭 하세요. 그래서 1원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정산 내역을 보고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퇴직 정산 내역에 포함되는 내역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랑 내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고 하면 그 연차 수당, 예를 들어 중간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세금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 내역 그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하는데 DB형이 아니라 DC형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무식한 급여 담당자가 가끔 이제 쌉소리를 합니다. 은행에서 내역을 확인을 하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은행에서 내 퇴직 정산 내역을 왜 확인해줘요? 은행이 내가 퇴직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거는 꼭 급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시는데, 여러분 DC형 같은 경우에는 DB형이나 퇴직금이랑 다르게 내가 계약한 연봉의 12분의 1개월치를 매년 넣어주는 거예요. 내 퇴직연금 계좌로. 그런데 제가 근무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내 계좌에는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명료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직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가령 5년 정도 내가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5년치 그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지금이
2022년 3월이니까 18년도 1월부터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18년도에 연봉 계약을 하죠. 그때 받았던 연봉 계약서에 12분의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한 번, 19년도 연봉 계약서에 12분의 1개월치의 연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총 5번에 걸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은 연봉 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하시는 회사 되게 많잖아요. 내가 보관을 해야 하는 거지만 이게 좀 현실적으로 힘든 게 우리 1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5년치를 물론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죠. 헐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죠. 계약서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보관했어. 회사에 놔뒀다가 괜히 누가 보고 인사 비밀인데 그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서류라고 생각해서 집에 보관 잘 했어. 근데 내가 몇 번 이사하다 보니까 그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은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DC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급여 담당자가 아무리 개 쌉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급여 담당자한테 필히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급여 담당자한테 꼭 확인을 하세요.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퇴직금 금액과 상당 부분 다를 수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방 퇴사할 때 선물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맑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고요? 아니 퇴사하는 마당에 내가 그 사람들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굳이 뭐 하러 내 돈 들여가지고 선물을 합니까? 정말 좋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분기에 한 번은 꼭 만날 거다. 이렇다고 하면 또 아쉬운 마음 담아서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내 돈 들여가면서 좋은 이미지 남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거 줬다고 해서 좋게 기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사하실 때는 적절하게 인수인계 하시고요. 퇴사하는 날 인사만 잘하셔도 매우 잘하시는 겁니다. 선물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가치 있게 하세요. 서로 인수인계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해줘도 다 욕해요. 인수인계 못 받았다 그러고 딴소리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나 퇴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인수인계 잘 받았다고 할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수인계도 막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5번째, 퇴사할 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퇴사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좋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간혹 그 이유가 회사 동료나 상사한테 있기도 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저 인간들.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일하면서 만든 자료 막 이런 거 다 초기화 시킬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 디자이너 외에도 회사에서 내가 근무하는 동안 내 업무를 위해서 만든 모든 자료는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나 혼자 온전히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회사의 지적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 나 개인의 지적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억하심정으로 회사에 있는 내가 만든 자료 다 날릴 거야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딱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사 후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할 때만 준비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퇴사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네요. 여러분 퇴사 준비도 꼭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퇴사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겠고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